항상 학점은행제 이야기를 하면요, 학점은행제의 시스템이나 처리 방식 같은 부분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 장점이 뭐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 돈이 많이 드냐 등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배제하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학습 구분 처리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 독학사로 학점을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 취득한 사람들이 있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인정받는 일이 생겨요. 전공 학점인데 전공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격증 취득이 안 되고 학위 취득이 안 되고 결국엔 내 계획이 꼬이게 되는 거죠. 취업이든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이든 학습자분이 스스로 설계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플래너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죠. 만약 제 시청자분들 중에 플래너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플래너로만 일을 했었다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학습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대체 뭘 기준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지 알아보자 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학습 구분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할 때 보면요, 전필, 전선, 교양, 교선, 교직 등 구분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학점은행제에서는 교양, 전공, 일반 선택 세 개로만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전공은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뉘고요, 일반 선택은 교양과 학습자가 취득하려는 전공의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전공의 전공 과목을 의미하죠.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건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학점은행제나 대학교, 독학사에 다 있어요. 학점은행제에서 이 수업을 들은 사람은 A, 대학교에서 이 수업을 들은 사람은 B, 독학사로 이 과목을 합격한 사람은 C. 이 사람들 모두 학사학이 경영학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했다고 할게요. 과연 전부 다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인정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자, 답을 말씀드리자면요, 3명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장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다 알 것 같은 질문을 대체 왜 했을까요? 지금은 정말 쉬운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딱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과목명이 한두 글자 다르다던가 앞에 접두 혹은 전미사가 붙는다면요,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관광 경영학 개론이라든지요, 어떤 건 인정되고 어떤 건 인정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정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을 테니까요. 단순히 과목명만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를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학습 구분을 결정하는 방식은요, 학점은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인정 학습 과정, 학점 인정 대상 학교 및 시간제, 독학 학위제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 평가 인정 학습 과정부터 알아볼게요. 표준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 구분을 결정합니다.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26차 표준 교육 과정이죠. 표준 교육 과정은 매년 개정되기에 항상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교양 호환 과목이라고 해서 양쪽 다 가능한 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전공으로 신청해도 되고 교양으로 신청해도 되고, 전공으로 신청했다가 바꾸고 싶으면 교양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학점 인정 신청일 또는 수강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학점 인정 신청할 때 시스템상으론 현재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 적용돼요. 근데 내가 희망한다면 수강 당시에 표준 교육 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특히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들었을 때만 해도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요, 지금 신청하려 보니 선택 과목으로 바뀐 게 있죠. 혹은 과목명이 바뀌었다든지, 이거는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학점 인정 대상 학교 및 시간제는 어떨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거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동일 학위, 동일 전공일 경우와 동일 학위, 동일 전공이 아닐 경우죠. 여러분들이 학습자 등록을 전문학사 학위, 그리고 경영 전공으로 등록을 했다고 치면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문학사 학위, 경영 전공이었을 때요, 별도의 심의 없이 해당 대학의 학습 구분을 따라서 인정해줍니다.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보통 다른 과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동일 학위, 동일 전공이 아닐 경우에는요, 표준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분과위원회라는 곳은 학습 구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에요. 학점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게 2016년이어도요, 2021년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한다면 2021년의 표준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20년까지 신청했다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고 해요. 근데 21년에 개정되어서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되게 바뀐 거죠. 이거는 평가 인정 학습 과정으로 취득한 학점과는 달리 수강 당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학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학학위제라고 하죠. 학점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둘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평가 인정 학습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에 동일 학위, 동일 전공일 때는 다른 게 없고요. 동일 학위, 동일 전공이 아닐 때는요. 두 번째 케이스와 동일하게요. 표준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학점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지고요. 자, 이렇게 취득한 학점원의 학습구분 결정 방식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많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을 어디서 확인하냐 인데요. 이거는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서요. 상단에 있는 표준 교육 과정 이거를 클릭하고 희망하는 전공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점 인정 대상 학교 및 시간제에서 이수한 건 어디서 확인하냐입니다. 아마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겠죠? 이거는 홈페이지 상단에 학습 지원 밑에 있는 학점 인정 표준 DB를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일부 전공 및 과목만 구축되어 있어서요. 전부 다 확인을 하려면 온라인 학습 설계를 신청하거나요. 직접 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5과목까지는 전화상으로 학습 구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플래너들한테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땡땡 과목이 조회가 안 돼서 담당 부서 이거 한 후 문자로 안내하겠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기존에 심의받은 자료 중에 이견이 있는 과목이라는 뜻이죠. 이전에 나와 같은 대학, 같은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심의를 받았다면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선례가 있겠죠. 이거를 확인해서 안내를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확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 학습 구분이 적혀있지 않고 심의라고 오는 경우죠. 이거는 단 한 번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없어서 선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직접 학점 인정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신규 학과, 신규 과목을 이수한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죠. 본인이 만약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과에서 학점을 이수했다고 하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과이기 때문에 여길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 신청하신 분들도 더더욱 없을 거고요. 이런 경우엔 매우 높은 확률로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신 분들 정말 개인적인 문의가 아니시라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도 보고 정보 얻어가기가 쉬우니까요.